토지를 하나 낙찰받았는데 이전부터 옆 땅 소유자가 낙찰받은 토지까지 점유하고 써왔던 것 같습니다. 옆 땅과 낙찰받은 땅이 통으로 펜스가 쳐져 있는데 저는 펜스를 철거하고 싶고요. 제 땅에 쳐져 있는 펜스를 철거하는 것도 옆 땅의 주인을 허락을 받아야 되는지요? 도의적으로는 할 텐데 법적으로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경험이 많이 있으면 전혀 문제될 게 아닙니다. 여러 방향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요. 내가 좀 터프해. 그러신 분 있잖아요. 똑같은 눈, 코, 입 달린 사람이어도 다 성격하고 성향하고 인성하고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뭐 터프한 사람, 1번 터프가이 그냥 때려 부신다. 그러면 이제 아마도 상대가 고소 같은 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네가 내 땅을 마음대로 쓰는 게 내 땅 침범죄니까 서로 고소를 하고 결과적으로는 큰 혐의가 없이 민사 쪽으로 가야 되는 걸 형사 쪽으로 갖고 오는 그런 느낌으로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럼 일단 펜스는 없어진 상태고 거기에서 이제 내 땅을 점유할 수 있겠죠. 자, 내가 법으로만 하는 스타일이다. 내 땅에 있는 펜스를 철거해 달라고 소송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겠죠. 저는 달라요. 저는 이제 워낙 게으르고 움직이는 거 싫어합니다. 소송 이런 것도 좀 그렇고요. 가서 타프가이처럼 때려부시기도 좀 싫어하고요. 아, 내 땅을 쓰시겠습니까? 이렇게 갈 것 같아요. 내 땅을 좀 쓸 거면 쓰십시오. 내가 쓸 게 아니라면 쓰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가는 제가 받아야겠죠. 돈으로 받던 뭘 받던. 내가 어디다 건물을 질 것 같으면 그렇게 못하죠. 당장. 하지만 보통 여기 사시는 분들은 뭘 지으려고 사시는 분들은 아니실 거예요. 쓰세요. 하지만 좀 대가는 주세요. 근데 이제 대가를 안 주는 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명백히 그 사람이 쓰고 있다는 그 담장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거기다 뭘 특별히 안 심었다 하더라도 그럼 그걸 가지고 오늘 당장 뭐 지료 청구를 하는 게 아니라 세워라 내워라 기다리고 있다가 한 1년, 2년 기다리고 있다가 한 몇 년 후에 지료 청구를 하세요. 명백하게 펜스를 쳐갖고 자기가 점유하고 있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지료가 나올 겁니다. 근데 한 달 치라면 얼마 안 되겠지만 그걸 연치로 치면은 부담되는 숫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지급해야 될 테고 당연히 내가 펜스를 외쳐서 이 개고생을 하나 왜 쓸데없는 돈이 나가나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할 겁니다. 근데 그 펜스도 그대로 두고 돈도 또 안 준다? 그러면 그 옆당 경매에 넣어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뭐 내게 될 수도 있고 남의 게 될 수도 있지만 저는 크게 보라는 게 몸속에 박혔어요. 내가 시간을 오래 끌면 대부분 열의 9명은 내가 손해보는 줄 알아. 근데 아무 조치도 안 하고 시간이 오래 가면 내가 손해보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좀 장기적인 계획이 있다면 단기적인 계획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이 부동산 가치 상승을 더불어 더 여러분들한테 좋은 결과를 줄 수 있을 겁니다. 최근 아파트 물건이 감정가가 현 시세보다 높은 상황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리고 별 이상 없는 물건이 두세 번 유찰되고 46% 거의 반 가격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입찰가를 두 번째 유찰가율 정도의 금액을 넣을 생각인데 괜찮을까요? 물건마다 다르겠지만 하셨는데요. 이건 너무너무 기본이 안 돼 있는 질문입니다. 시세보다 높은 상황이 종종 있고 어떤 것들은 두세 번 유찰돼서 46%가 됐는데 본인이 입찰하는 건 두 번 유찰된 걸 쓴다. 너무너무 기본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는 경매를 배우는 직관적인 이유는 시세보다 싸게 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그 부동산이 오르냐 떨어지냐 이런 미래가치도 봐야 되는데요. 시세보다 싸게 산다. 그러면 일단 스스로를 시세보다 얼마나 싸게 살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5% 정도만 싸게 사면 돼. 취등록세 정도만 거기서 빠지면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의 영상이나 저의 강의를 아주 기본적인 것만 보시면 됩니다. 뭐 입찰표 쓰는 방법, 권리 분석의 기본 그것만 보시고 이 경매 법정에 가시면 5에서 10%는 싸게 삽니다. 그런데 아니야 나는 경매를 영 배웠으니까 한 30-40% 많게는 반값 정도에 도전하고 싶어. 그러면 꽤 많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반값 정도를 내가 받고 싶다 라고 하면 1년에서 3년 걸립니다. 그게 많이 걸리는지 적게 걸리는지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시중에 있는 시세보다 한 반값 정도의 낙찰을 받는데 3년이 걸리는데 오래 걸리는 건지 짧게 걸리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3년만 공부하면 반값에 받는다고? 이런 분들은 해보십시오. 이거 3년이나 해야 반값에 받아? 반값에 안 받고 말지. 그러면 안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하라 그래도 못 하실 거예요. 근데 3년 공부하면 된다고? 이러면 반드시 하십시오. 저의 기준은
IQ 160 이상 서울대학교 이상 졸업 이런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사람이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면 3년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질문은 2번 유찰되고 낙찰받을까요? 뭐 이런 질문이었는데요. 추가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감정가 자체가 시세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몇 번 유찰되고 입찰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하는 건 아예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그 이 얘기는 감정가가 시세랑 딱 맞았을 때 유찰을 한 2번 시켜서 이런 전략을 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감정가 자체가 시세랑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감정가 때부터 조사를 하십시오. 어떤 것들은 시세가 훨씬 비싼 것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감정가에 입찰 들어가는 거고, 어떤 것들은 시세가 엄청 싼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정가 10억인데 시세는 1000만 원밖에 안 한다든지, 그런 거는 뭐 5번 이상 유찰돼야 들어갈까 말까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유찰을 언급하는 누가 됐더라도 기본을 유찰을 언급한다 그러면은 경매를 잘 모르시는 분일 겁니다. 재영월드님 유튜버신가? 캐리커처? 이런 게 눈에 확 띄는데 유튜브 하다가 망했어요. 인사드린 작전 덕상? 누구더라?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상실증이 있어갖고 요즘 기억을 너무 못해 사람. 맞다. 그분이구나. 반갑습니다. 영화배우. 난 작전 덕상이라서 뭔가 했더니 작전. 영화배우도 보고 있는 방송. 요새 토지 지분도 높은 가격에 낙찰받는 경우도 많아지고 특수 물건의 진입도 더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는 좋은 토지라면 용도를 가리지 않는데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만 결국 유치권 높은 레벨이 중수고수의 블루오션일까 궁금합니다. 좀 전에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좀 빠지고 있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 또 지금은 조금 어려운 거 정도는 싸게 살 수 없는 것 같다, 많이 어려운 걸 싸게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주셨는데요. 그걸 이제 종합해 보면요, 여러분들 루나였나 테라였나 그거 비슷한 거, 그 코인이 총액이 50조까지 올라갔던 가상화폐입니다. 99.9% 폭락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 테라 코인이 부동산 경매보다 더 어려운 거 아닌가요? 50조를 투자하신 그분들은 그게 너무 쉬워서 산 건가? 나는 가상화폐를 봐도 아무리 공부를 해도 너무 어려워서 글을 이해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이 마음속으로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근데 경매는 마음속으로 이해가 가거든요. 그 가상화폐가 저는 훨씬 더 어려워요.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종이를 안 만들고 있는 회사지만 과거에 종이를 만들었던 회사, 그래서 무슨 재지, 무슨 골판지 이런 상호를 쓰는 그런 회사들이 물류 대란이 나서 박스가 모자르니까 거기는 박스나 종이를 만들지도 않는데 주식이 올라간다는 둥.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냐면요, 지금 지분 경매 같은 것도 비싸게 낙찰됩니다. 이건 지분 경매 전문가가 는 게 아니라 무분별한 투자가 는 겁니다. 자, 따라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사무실에서 한 10분 정도 걸어가면 대치동에 있는 미술학원 좀 많은 건물, 통건물이 경매가 나왔어요. 한 평당 1억에 나왔어요. 70평인데 70억에. 그래서 이거 분명히 100억 넘게 낙찰되겠다 라고 해갖고 난 100억만 쓰고 싶었거든. 100억도 난 사실 쓰고 싶지 않았는데 나도 인간인지라 100억은 써야 그래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100억을 써야 되겠다 하다가 에이씨 안해. 수익률 2%? 안해. 아무리 상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2%는 나한테 아니야 이러고 이제 접었어요. 근데 94억인가 97억인가 90억대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날 오후에 제가 확인해보니까 그걸 보고 이 거품이 빠지긴 빠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로 느낀 건 바로 뭐였냐면, 아무리 내가 혁신을 하고 혁명을 하는 사람이라도 시장을 따라가지 못하는구나. 내가 100억을 쓰면 떨어질 것 같다, 아슬아슬하게 운 좋으면 붙겠다 했는데 이미 그 생각이 옛날 생각이 돼버렸다 이겁니다. 90억대에 낙찰이 되는 그런 걸 보면 어려운 물건도 많이 물린다가 아니라 그냥 무분별한 투자가 지금까지 많았다. 지금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영끌하신 분들, 이런 분들 거 경매 나올 거거든요. 그때가 나름 여러분들의 기회고 하니까 1년 동안 내가 봤더니 이런 거는 조금 삼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뭐 100년 동안 본 건 아니지만 만 22년 동안 봤더니 무분별한 때가 있더라. 제가 처음에 경매를 시작할 때 버블7이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목동을 시작으로 해서 오랜만에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버블7. 한마디로 7군데의 지역이 거품이 너무 껴있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이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돈을 많이 푼 거,
때문에 뭐 자산이 많이 풀렸다는 또 매번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꾸준히 입찰이나 공부를 하셔라 라고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